어떤 큰 프로젝트의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특히 그게 한 나라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대한 일이라면 어떨까요?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여기서 공동체와 리더가 어떻게 일을 잘 마무리하는지 그 놀라운 지혜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?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바로 그 순간, 진짜 중요한 건 과연 뭘까요? 진짜 놀랍게도 말이죠. 그 힌트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어 있어요.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끝내는 게 정말 잘하는 거구나 하는 어떤 뜻밖의 깨달음을 줍니다. 자, 그럼 먼저 어떤 상황인지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? 아주 오랜 시간 고생 끝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착착 맞춰지는 그런 극적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. 전체 12부족이 있는데 9부족은 이미 자기 땅을 다 받았어요. 이제 정말 딱 3부족만 남은 거예요. 자기 몫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이제 정말 이 역사적인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핵심 교훈은 뭘까요? 바로 맨 마지막 순서에 있던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마지막에 남았던 이 세 부족이 어떤 땅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. 아셀 부족은 아주 기름진 해안지대를 받았고요. 납달리 부족은 농사짓기 좋은 갈릴리 지역을, 그리고 단 부족은 땅은 좀 좁아도 군사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 지역을 차지하게 됐어요.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 하나 빠지거나 나쁜 걸 받은 게 아니라 각자에게 딱 맞는 정말 고유한 몫이 주어졌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마지막에 받았다고? 그럼 좀 덜 중요한 부족이었던 거 아니야? 하고 말이죠. 정말 그랬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비유 안에 정말 멋지게 담겨 있어요.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모든 악기가 연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딱 하고 울려 퍼지는 그 악기 소리. 그게 없으면 곡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. 바로 그것처럼 이 마지막 부족들이 자기 자리를 딱 찾았을 때 비로소 이 나라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완전한 하나의 곡을 연주하게 된 거죠.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 그건 미완성 교향곡인 것처럼요.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면요. 공동체라는 건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예요. 마지막이라는 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전체를 완성시키는 활용점정 같은 필수 조각이라는 거죠. 이거 요즘 우리 팀 프로젝트 할 때랑 똑같지 않나요? 맨 마지막에 들어온 신입의 한마디가 프로젝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도 있잖아요. 바로 그런 거죠. 자, 이번에는 구성원들 이야기에서 리더, 즉 지도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당시 리더였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보여준 리더십이 정말 좀 특별하거든요.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어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랑 여호수아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보통 리더는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걸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여호수아는요, 완전히 반대였어요. 모든 백성이 자기 땅을 다 받고 나서야 맨 마지막으로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. 그것도 그냥 좋은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일부러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해서 맨 땅에서부터 도시를 다시 세웠다니까요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걸 보면 딱 이 비유가 떠올라요. 그는 마치 큰 잔치를 연 주인이었던 거죠. 모든 손님이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는 걸 다 지켜본 다음에야 맨 마지막에 수저를 드는 그런 주인이요. 바로 이런 기다림과 희생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신뢰감을 줬던 겁니다. 사실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, 즉 섬김의 리더십의 완벽한 예시입니다. 리더의 목표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섬기는 데 있는 거죠. 진짜 권위는 내가 힘이 세니까 날 따라 이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헌신할게 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요즘 잘 나가는 혁신 기업이나 강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스포츠 팀들 보면 다 이런 리더가 있더라고요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,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길고 길었던 과정이 과연 어떻게 공식적으로 땅땅땅 하고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. 여기서 실로라는 장소랑 회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.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거의 가장 신성한 본부 같은 곳이었어요. 정신적인 중심지이자 공동체의 심장 같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수년에 걸쳐서 진행된 이 거대한 땅 분배 프로젝트의 마무리가 바로 이 신성한 장소, 실로의 회막 문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. 그냥 아무 데서나 한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그럼 이 마무리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모든 부족이 각자의 땅을 받는다. 둘째, 리더는 맨 마지막에 겸손하게 자기 몫을 받는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 모든 결과를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도장을 꽝 찍는다. 어때요? 정말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마무리죠? 이 마지막 의식은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공식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았어요. 이 도장 하나로 이 땅 분배는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합법적이고 영구적인 약속이 된 거죠. 이건 그냥 우리끼리 땅 나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더 큰 목적과 의미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모두에게 공표하는 행위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잘 마무리하는 법에 대한 교훈은 뭘까요?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. 모두가 퍼즐의 한 조각이니까요. 둘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진짜 힘이라는 것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위대한 일은 언제나 나 자신보다 더 큰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땅 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.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아주 귀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회사 또는 커뮤니티라는 지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? 나는 어떤 조각을 채우고 있을까요?